나의 사생, 뮤직인데, 왜 내가 사생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전남들 해외 동포로서 기업을 25년 하다가 지금 CJ로 들어왔습니다. CJ로 들어왔는데, 싱가포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인구가 250만, 지금 600만입니다. 거기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시작하기가 해는 하늘에서 별따기만큼 힘들다는 곳입니다. 생활비도 높고 여러 가지가 너무 어려운데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런 얘기를 해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칠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참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웃깁니다만, 진주에서 조금 부모님들이 좀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국민소득이 얼마냐? 87불이었어요. 그때 87불이라 그러면 정말 지금 220개국 중에서 꼴등에서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어디 운동시합 나가면은 해운상이라고 있는데 꼴등에서 두 번째한테 줍니다. 그때 대한민국이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4.19가 터지고 5.16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한 200위 정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니까 우리 아버님께서는 매우 엄하셨어요. 봉건적인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 지리산 산청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서는 그 강인한 정신력과 그 다음에 자부심, 그 당시에 경남 산청이 상당히 그 자부심이 강해 허전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자상하시면서 부지런 목구미소 87불이었으니까 보릿고기가 있을 때니까 부지런하시고 특히 교육에 굉장히 강하셨습니다. 제가 7남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인데 남자 4명은 대학을 시켰습니다만 여자 3명은 고등학교만 시키고 끝낼 정도로 진지해서 좀 산다고 하지만 자식 교육하는데도 교육열이 강했는데도 고등학교까지만 마치고 그냥 시집이나 잘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행편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집에서 어느 정도 살았느냐? 아버님은 걱정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양품점, 양품점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제품이라는 게 별로 없고, 해외에서 조금 더 양품점을 하고 있는데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밥을 지으면은 아버지 밥만 좀 삶아두고 저부터는 다 콩고리밥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농담을 했느냐 동생들 보고, 제 발밑에 여동생인데 집사람하고 집주하고 동기입니다. 무슨 웃기는 소리를 했느냐 하면은, 야, 이 볼발 보면 방구가 잘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방구 끼고 나서 팬티를 보면 볼밥티가 하나, 소화가 하나 튀어나왔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세계 쉽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만, 집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고 장사를 하셨는데도 그렇게 살아온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21살, 어머님이 17살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렇게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남이니까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나고 유전자를 잘 받아보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명사라고 앉아가지고 강의할 정도니까 이게 저한테는 큰 재산이 아니었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대학 가서 강의를 하면 30살 넘지 말고 대학 졸업하면 빨리 시집장가 가서 애를 빨리 낳아야 내같이 건강한 사람을 놓는다고 이제 젊은 애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5살 때 6.25가 터졌습니다. 6개월 정도 제 고향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남 산청군 남승면 백봉이라는 아주 시골입니다. 그 고향에 가서 한 6개월간 구매산거에서 숨을 살았는데 그때 그 고향에는 빨치산들이 지리산 빨치산들이 여러분들 뭐 경험 안 하셨을 겁니다. 나이도 계시고 하니까 빨치산들이 굉장히 활동하고 박은영이가 지리산 살 정도에 있습니다. 박은영 씨라고 알죠? 공산당 대한민국의 총책.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게 전쟁인데 또 빨치산들이 이게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낮에는 산에서 안 내려오고 밤에는 내려와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외동 아들입니다. 내려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어디 숨어 있느냐 안 가르쳐주니까 저한테 사탕을 하는 수도 있어. 너가 아버지가 어디 숨어 있느냐. 그래서 그 논바닥에 배 집단 안에 들어있었는데 제가 그 사탕이 보여가지고 아버지 문제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지고 아버지가 일본에서 학교를 나오셨는데 그럼 똑똑하시고 하니까 산청군에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저 친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가셔가지고 한 2주 동안 구역을 했습니다. 탄피도 나르고 하다가 아버지가 내가 외동 아들이고 할머니가 조금 유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내가 잠깐가도 너 따라 가야 되기도 하고 잠깐 시계를 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시계를 벗어나서 잠깐 갔다 오면 안 되겠느냐 갔다 오라고 거짓으로 주랬나 그래서 만약 그때 잡혀가셔가지고 거장 사건 아시죠? 한탄 사건 아시죠? 총살시켰습니다. 근데 장로한 내가 아버지가 큰 일을 당하신 분 했는데 땅에 아버지가 제치로 빠져나와가지고 그때 제가 뭘 배웠느냐면은 모든 것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남을 돕는 의협심을 거기서 길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아버님이 98살까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을 오래까지 모시는 일만 맞게 됐지만 제가 장남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큰일 나는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하숙을 하면서 진주 초남이라고 하가 제가 술집을 냈습니다만 친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도 아까 우리 안에 앉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약 400명 정도 친구들한테 카톡을 저는 뭐 쓸데없는 거 안 보내는데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좋은 생각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음악을 그날에 맞춰가지고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 노래가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친구를 좋아하니까 아침에 400명,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여기다 아마 카톡 받는 분이 있지 싶은데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싱가포르 시간으로 7시 보냈는데 8시 LA는 아침 한 10시 되면서 보내놓고 아까 그 비엔나에서 들어온 박정범 회장도 제가 카톡을 매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인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제 호가 연당입니다. 연세대 갈 때 이열 연자
마당남자, 사람들을 잘 모으고 인연을 잘 만들어준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대학교 다니면서 그 당시에 생각에 대한민국이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우리 국민 소득이 아마 18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진주의 사람이 수학은 잘하는데 고등학교 진주에서 졸업할 때까지 외국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린 생각에 수학도 해야 되겠지만 영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게 제가 조금 올드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외국대학의 무역학과를 들어가서 영어를 그 당시에 교수 외에는 외국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는데 교육도 프랑스, 이태리에서 많이 왔지 영어 교수들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매거진 타임즈를 이렇게 끼고 시내버스를 타면은 다들 부러워하는 근데 악센트도 제대로 안 되는데 동아리가 타임즈를 하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영어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외국 사람 못 만나 문법이나 악센트 위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2년 다니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군대를 갔는데 다행히 월남전이 저한테는 다행이고 월남을 봐서는 제가 월남을 상당히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갑니다만 월남으로 봐서는 참전 군사는 별로 달라지는 않겠죠. 그래서 월남 가서 지금 대통령이 저보고 형님이라고 합니다. 고 대통령이 지금 세일번이죠. 형님이라고 하는데 월남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서 영어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진주 사람인가 외국 대학을 가게 되고 외국 대학에서 해외를 나갔는지 그게 영어 때문에 된 게 아닌가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어릴 때도 앞을 내다보는 눈이 제에게는 있었다. 그 영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접받고 성공하고 이런 데 와서 강의하는 게 영어 아닌가? 지금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영어를 하고 대학 중간에 월남을 가게 됐는데 월남은 왜? 한국 부대에 뺏고 미국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내고 백마야 우리가 직접 싸웠지만은 저는 죽을 사이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장교들도 영어가 안 됐습니다. 작전 장교만 영어가 됐는데 제가 장교들한테 병장을 가고 불려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분도 많이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 가서 미군들하고 영어를 실습을 좀 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이 계시고 또 해외에 나가셔서 영어권이 아닌데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해야 되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꼭 외국어, 지금은 중국이에요. 일본어는 중국어를 하는 게 좋겠고 자기 생활에 필요한 언어를 익히는 게 좋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월남을 갔다 와서 학교를 졸업하고 무역회사를 들어갔습니다. 무역회사 들어가서 무역부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이 제가 대학 다닐 때는 70억 불에서 80억 불 그 당시에 수출 1등이 동맹공제였습니다. 그때는 대우도 없었고
삼성도 그렇고, 그래서 동맹목재, 그 다음에 목재 회사들이 상당히 그 수출입을 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무역부에 제가 들어갔는데 다행히 전자회사의 무역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이게 해외를 나가야 되겠는데 하는데 저희 회사가 동경, 홍콩, 싱가포르, 영국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지점이 있었는데 무역과는 나왔지만 영어가 뭐 실질적으로 배우면은 올라가서 배운 외에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고 해서 그래도 조금 했는데 해외에서 전화 오면 그들은 교환입니다. 지금 핸드폰은 바라봤지만 교환이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꼽아요. 그럼 이 대단한 영어를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유럽 사람들하고 영어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해외를 나가야 되겠다 해서 먼저 무역사 자격증을 그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무역사, 지금은 무역을 다 합니다. 자격증 없어도. 그래서 무역사 자격증을 따고 회사에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해외 나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사장이 그래 어디가 나가고 싶느냐, 홍콩에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재벌들이 애들 막 미국에 그냥 이거 내가 보낼 테니까 출전을 나가면은 상공부 국제협력과에서 영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하면은 외무부에다가 상상으로 나가는 출전하는 외무부에서 여권을 주고 여권 받으면은 각 나라에 가서 이제 비자를 받는데 우리 회사에서 6명이 갔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서 저하고 홍콩에 동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6명이 갔는데 떨어지고 2명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중학교 때인데 거기 떨어지면 이제 장가도 못 갑니다. 이 사람 만나기 다행이지. 그 추정을 해서 떨어지면 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다행히 되어가지고 홍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홍콩을 나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수준품이 뭐냐? 머리카락 그러면 가발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 낳는 지렁이, 그 다음에 제가 전자 부품 회사의 부품, 컴포넌트라는 그걸 봤는데 저희 회사는 컴포넌트를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아주 괜찮은 회사라서 홍콩을 나가서 해외 생활을 시작하고 홍콩 나간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선을 보고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홍콩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5년 주재원 생활을 하고 싱가포르 법인장으로 81년에 발령받아가면서 84년까지 근무를 하는데 7인 중에 장남이니까 동생들 아까 그랬죠. 여동생들 고등학교 하고 다 끝내고 그 밑에 여동생이 집사람하고 붙이고 그 밑에가 남자인데 서울을 못 보내고 진주에 있는 경상대학을 보냈습니다. 왜? 학교를 뭐 그렇게 좀 산다고 해도 학교를 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경상대학을 나와서 다행히 머리를 좋은데 저 때문에 저 서울로 학교를 못 오고 경상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전력의 전무까지 하고 현직에 간부고 지금 설계회사의 부회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 밑에 동생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 밑에는 서울대학을 나오면서 학비가 얼마 안 돼도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4명의 학교를 나오는 그런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싱가포르에 가서 이제 주재원을 하고 198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시중장으로 있을 때는 제가 간둔다니까 지금 유서를 하면 니한테 투자한 게 홍콩하고 싱가포르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네가 간두면 어떻게 하느냐 들어와서 무역에 이사를 좀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7 중에 장남이고 집안에 지금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개인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많이 써왔습니다. 결국 퇴직금도 못 받았습니다. 퇴직금도 한 6개월 지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직업에서 간다면 해외 수당까지 합해서 3개월 이제 그 3개월 해결을 내가지고 제 근무 연수만큼 주는데 회사 6개월 동안 영세트를 안 해주고 한국 월급을 주는 걸로 해서 주길래 차라리 안 받겠다. 노동청에 고발해도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회사에서 크고 제가 아까 의협심을 빌렸다고 했는데 지 회사 다니는데 고소를 하면 이거는 얼굴 진백기라서 차라리 안 받겠다. 그러고 안 받았습니다. 지금 뭐 그 회사는 지금 한솔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안 받았는데 그런 그 시절을 겪으면서 독립을 해가지고 당시에 정부께서 지금 우리 하는 걸 이거 하면은 경쟁시가 생기고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거 봐야 뺏어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폰쇼 해외에서 한국을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그 당시 세계 1등 회사 샤한 미디어 저는 삼성하고 관계가 둘째 아들 이찬희 회장님이 하다가 신화업에 백혈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지금 삼성그룹 중에서 그 회사만 좀 잘못됐습니다. 근데 제가 동남아 총 대리점을 맡아가지고 이게 삼성 브랜드나 미디어 브랜드를 하면 이게 내가 잘 되면 뺏어가겠지 이런 생각이 이게 앞을 내다보면 그 얘기 뒤에 나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삼성 브랜드를 하면 SKG하고 이제 쌍방입니다. 안 되겠다. 내 브랜드를 해야 되겠다. 내 브랜드라고 고생을 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생각했지만은 제가 진주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진주 맥시마이지 이름을 진맥스 아주 부르기 좋고 고향이 생기되고 또 로고를 만들다 보니까 진J 맥스 M입니다. 지리산이 집에 내가 산청 출신이니까 J에 M을 붙여가지고 이게 동남아에 고생은 엄청 했습니다. 했으면은 동남아에서 1억 불을 하는 그 당시 1억 불 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1987년 88년도 얘기입니다. 1억 불이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됐는데 저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아시아 전역에다가 뭐 미얀마, 스리랑카 아까 들어왔는데 스리랑카도 제가 가서 수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맥스 마크로 냉장고까지 하게 됐습니다. 삼성에서 OEM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 삼성의 냉장고, 에어컨이 텔레비전이 못 팔 때입니다. 근데 저는 못 믿었길래 처갓집에다 얘기하고 부모들이 와서 집 잡혀가지고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얘기를 한다 그래. 근데 사업 자금은 제가 25만 불을 만들고 주정을 하면서 월급 모았더니 그 다음에 외환은행 지점장께서 저를 법인장한테 잘 봐가지고 30만 불 신용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55만 불 다 까먹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제 잠이 안 오고 애도 있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러고 자존심이 강한데 근데 이제 그걸 못 참고 집에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당신이 사업을 하라 그랬고 조금 기다려 3년 정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한테 내가 돈 없는 돈을 2만 불을 주면서 2년 동안 하늘에 천불씩 내한테 그 생활비 달라고 얘기 천불 갖고 살아 그 얘기를 했는데 왜 그걸 처갓집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니까 장인어른께서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왔는데 네가 도움을 안 받겠다면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하다가 저까지 망해 먹는 거 이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하다가 혹시 안 되면은 저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데 제가 집에 가면 비빌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믿고 가십시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비디오 테이프 싸움을 할 때는 일본, 후지, 3M, 미국 3M, 마주시다, 소니 이렇게 붙을 때니까 한 2년간은 그냥 싱가포르에 알다시피 임차료도 비싸고 차값도 비싸고 사람값도 비싸니까 55만 불이 2년 동안에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택도 없는 사람이 직맥스 버스 광고를 다이렉트 프롬 코리아입니다. 그것도 다이렉트 프롬 코리아 직맥스 테이블을 버스에 붙여갖고 다녔는데 86년 10월달부터 재팬 여행이 강세로 돌았습니다. 그 당시 일행이 US $1가 230엔인데 이게 계속 가면서 나는 110엔까지 갔죠.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재팬 여행은 어프리시에이션 되니까 소니, 마주시다, 퓨지가 자동으로 가격이 올라갈 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10월달부터 잘 팔려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비디오 카피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람보 영화가 들어오면은 그걸 그날 몇만 개 해가지고 비디오 렌탈샵을 갖고 올립니다. 이게 이제 잘 팔려요. 근데 돈 다 까먹고, 자본금 다 까먹고, 은행 돈 다 까먹고, 수입할 돈이 없어요. 시아미디에 이창희 회장님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제가 직면식 브랜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외상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그때 상무가 제 대학교 후배고 얘기를 해가 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회장께서 이창희 회장께서 그 담보가 있는 담보를 봐라. 그래서 제가 반대동에 그 당시에 이제 주정을 하면서 싱가포르까지 8년을 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그 당시에 5,700만 원을 주고 반대동에 67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담보를 겪느냐 그래요. 그래서 담보 방배동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담보 열 수 있느냐? 내가 담보 열 수 있겠습니다. 그때 이창희 회장께서 상무보고 그랬대요. 저놈이 지 전재산 서울에 하나 있는 그걸 담보로 연다고 그러면 저걸 믿을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줘라. 외상을 주는데 담보 5,700만 원짜리 집에 담보가 2억에 잡혔어요. 2억이면 컨테이너 한 2컨테이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억에 잡히 2억에 설정을 했어요. 그게 지금 전세 사는 사람이 이게 사기다 그러고 돈 내놔라 그러고 전세 넣었다 3천만 원이나 전세 주고 있었는데 나가고 집이 비었어요. 그런데 그 2억을 담보를 주고 2억을 지 컨테이너, 새 컨테이너를 줍니다. 근데 그 새 컨테이너가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19센트면은 한 컨테이너에 7,000불. 새 컨테이너는 21,000불입니다. 이게 뭐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그래서 오는데 셀링 기간이 그 당시에는 15일 와서 클리어 하는데 제가 클리어 하는데 15일 딜리버리 하고 외상 주면 2개월만 되면 돈이 들어와요. 그 해당분한테 가서 한번 정말 소리 드렸죠.
외상을 좀 주는데 180일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한 90일은 될 것 같은데 무슨 180일 지금 잘 팔리니까 돈 선받고 좀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님께서 180일로 200만 20억을 물려줬어요. 우리 1억을 할 수밖에 없죠. 86년도 지사인데 88년에 1억을 하게 되고 1억을 상을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무역의 나라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실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돌적으로 부딪히는 그 저돌적이라는 게 아무 이유 없이 부딪히면 누구든지 그 민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서 자식들을 그 당시에 로컬학교 다 주재원들은 국제학교를 보냈는데 저는 한 달에 3분짜리 로컬학교를 셋이다 보냈습니다. 큰딸, 작은딸, 아들. 큰딸은 국제학교 다니다가 사업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로컬학교를 옮겨 제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학교를 옮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큰딸 때는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해외를 못 보내고 둘째 딸, 셋째 딸은 영어를 하느라 미국가서 해라. 그래고 중학교 3학년 때 보스턴으로 보내요. 우리 아들이 지금 한글도 퍼펙트하게 하고 싱가포르에 있어서 있는 중국말도 할 줄 알고 영어도 뭐 그건 저는 노는 걸 좋아하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한인 회장이 나오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나오고 학교 재단 이사장을 하는데 누가 공부를 시켰느냐 이렇게 이 사람이 공부를 시켜가지고 애들이 지금 사위, 딸, 그다음 며느리까지 국제인으로 결국 만든 게 뭐 영어를 잘하고 또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성공하게 되면서 지금 잘 공부를 잘